영상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보호시설의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강유진은 통제실 모니터 앞에 앉아 자신이 찍힌 화면을 되감고 또 되감았다. 3월 15일 오후 8시 42분. 복도 끝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이 카메라에 잡힌다. 그 다음은 8시 53분. 갑자기 개인 거주실 문 앞에 서 있는 정면. 중간이 없었다. 11분이 통째로 비어 있었다. 이 구간이요. 유진은 화면을 손끝으로 가리켰다. 여기 왜 이렇게 건너뛰죠? 담당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다. LED 모니터의 청백색 빛이 그의 얼굴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저장된 적이 없네요. 이 시간대 자체가 기록 구간에서 제외돼 있어요. 제외요? 왜요? 보통은 서버 부하 때문에 자동 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시간대는 아예 녹화가 안 되기도 하고.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저 복도는 출입 기록 필수 구역이잖아요. 거기가 빠질 리가 없어요. 직원은 화면을 끄고 돌아앉았다. 그의 눈빛은 친절했지만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의미가 섞여 있었다. 혹시 뭔가 문제 있으셨어요? 본인 동선 확인이 필요한 일이라도? 아니요. 그냥. 유진은 말을 흐렸다. 사실 그날 밤 그녀는 분명히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복도 끝 소화기 옆 창문에서 잠시 멈춰서서 바깥을 봤다. 가로등 불빛이 약했고 주차장에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런데 그 11분이 어디에도 없다. 확인 끝나셨으면 나가주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손은 이미 출입 기록 태블릿을 향해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통제실을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형광등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빛을 뿌렸고 벽면의 안내 표지판은 여전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달라졌다. 공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거리였다. 점심시간 식당 앞에서 평소 인사를 나누던 생활지도사가 그녀를 피해 지나갔다. 짧은 눈맞춤이 있었지만 말은 없었다. 상담실 앞 복도에서 마주친 또 다른 직원은 인사를 받고도 고개만 끄덕였다. 미소 대신 점검하는 시선이 남았다. 저녁 식사 후 유진은 다시 한번 자신의 모바일 기록을 열었다. 시설 내 이동은 모두 출입증에 기록된다. 3월 15일 오후 8시 42분, 복도 시구역 진입. 그리고 8시 53분, 거주실 도어 태그. 중간에 찍힌 구간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로그 하단에 희미하게 회색 글씨로 찍힌 문장이 있었다. 누군가로 인하여 없어진 파일. 그 문구는 다른 날짜에는 없었다. 유진은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다. 시설 외벽에 설치된 카메라 하나가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다. 렌즈는 그녀의 창문을 정확히 한 번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커튼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그 움직임을 끝까지 지켜봤다. 그날 밤부터 센서 등이 켜지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바뀌었다. 매일 밤 10시 37분. 복도 끝에서 불이 켜지고 15초 후 다시 꺼졌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의 스프링클러를 바라봤다. 그 안쪽에 적외선 센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보호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이선영은 언제나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상담실 책상 너머 노트북 화면과 유진 사이 정확히 45도 각도.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화면에 고정돼 있었다. 상담 담당 공무원. 보호 대상자의 적응을 점검하는 사람. 유진은 그녀 앞에서 말을 고르는 법을 배웠다. 요즘 어때요?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고요? 괜찮아요. 유진은 짧게 답했다. 선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지난주 통제실에 다녀왔더라고요. CCTV 확인 요청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언제 복도 지나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질문의 방향이 달라졌다. 뭘 잃어버렸냐가 아니라 왜 확인했냐였다. 그냥 궁금해서요. 제 기억이랑 기록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기억은 생각보다 부정확할 때가 많아요. 선영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특히 반복되는 일상에서는요. 매일 같은 복도를 걷잖아요. 어제인지 그제인지 헷갈리는 거 당연해요.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영은 화면을 내리고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봤다. 혹시 요즘 불안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땐 언제든 말해줘야 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을 나왔다. 복도는 여전히 밝았지만 이제 그 밝기가 낯설었다. 모든 구석이 드러나 있었다. 그림자가 생길 곳이 없었다. 외출 신청은 사흘 뒤 반려됐다. 사유 일정 조율 불가. 재신청 가능. 유진은 태블릿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지난달까지는 단 한 번도 반려된 적이 없었다. 도서관 방문, 은행 업무 산책. 모두 승인됐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3번 연속 반려.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나가지 마라. 저녁 식사 시간 유진은 식당 구석자리에 앉았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사람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생활지도사 2명이 입구에서 명단을 확인했다. 그중 1명이 유진을 봤다. 3초간 시선이 머물렀다. 그리고 옆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다. 유진은 시선을 내렸다. 밥을 먹는 척했다. 실제론 한 입도 넘어가지 않았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 그녀의 위치를 확인하는 느낌이 들었다. 카메라는 당연했다. 문제는 사람이었다. 직원들의 동선이 그녀와 겹칠 때마다 짧은 확인이 일어났다. 눈빛, 고갯짓, 태블릿 화면 터치. 그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밤 10시 37분. 복도 센서 등이 다시 켰다. 유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15초 후 불이 꺼졌다. 그녀는 자신의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오후 9시 이후 이동 기록 없음. 정상. 그런데 복도 끝, 비상계단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유진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3층에서 멈췄다. 그녀의 층이었다. 문 앞을 지나가는 인기척은 없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마도 소화기함. 누군가 그걸 열었다 닫은 것 같았다. 3분 후 발소리는 다시 계단으로 향했다. 이번엔 올라갔다. 유진은 천천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소화기함은 닫혀 있었다. 하지만 그 옆 벽면에 설치된 작은 센서에 빨간 LED가 깜빡이고 있었다. 평소엔 꺼져 있던 것. 그녀는 그 앞에 멈춰 섰다. 센서는 움직임 감지용이었다. 누군가 이 자리에 섰다는 뜻이었다. 유진의 방문 바로 옆. 다음 날 아침 이선영이 그녀를 불렀다. 오늘 오후 시간 괜찮아요? 간단한 심리검사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심리검사요? 정기검사예요. 다들 받는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요. 유진은 일정표를 확인했다. 지난 분기 검사는 2달 전에 끝났다. 다음 검사는 3달 뒤였다. 제가 일정에 없던 것 같은데요. 추가된 거예요. 최근 생활 패턴 변화가 좀 감지돼서요. 선영은 태블릿을 돌려 보여줬다.
화면엔 유진의 이름과 함께 모니터링 강화 대상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다. 유진은 그 글자를 똑바로 봤다. 선영은 화면을 다시 가져가며 말했다. 괜한 오해 말고 그냥 절차적인 거예요. 우리 모두 유진 씨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안전. 그 단어가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보호가 아니라 통제였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을 나왔다. 복도 천장에 카메라 하나가 천천히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렌즈는 정확히 그녀의 뒷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제는 직접 찾겠다. 최민석은 시설 서버실에 들어온 지 40분째였다. 유진은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그를 지켜봤다. 외주기사. 월 1회 정기 점검. 등 뒤에 메고 온 공구 가방에서 케이블 테스터기와 노트북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서버렉 앞에 쪼그려 앉아 화면을 들여다보며 뭔가 입력했다. 유진은 손에 든 종이컵을 천천히 기울였다. 물을 마시는 척. 실제론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통제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시간 5분. 민석이 혼자 있는 시간 지금. 그녀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잠깐 경계했다가 이내 무덤덤해졌다. 출입 제한 구역인데요. 알아요. 근데 잠깐만 물어볼게요. 유진은 한 발 더 들어갔다. 서버실 안은 냉방이 강했다. LED 표시등들이 초록과 주황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민석은 일어서지 않았다. 그냥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뭐요? CCTV 기록이요. 특정 시간대가 통째로 없을 수 있어요? 민석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진을 봤다. 서버 오류.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건지. 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이 복도 쪽 유리문으로 향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데요? 11분. 정확히 8시 42분부터 53분까지. 연속으로. 네. 민석은 다시 화면을 봤다. 손가락이 몇 번 움직였다. 로그 파일이 스크롤됐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오류가 아니에요. 유진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무슨 뜻이에요? 서버 오류면 파일 자체가 깨지거나 특정 프레임만 손상돼요. 근데 11분 전체가 빠졌다는 건 민석은 화면을 끄고 일어섰다. 수동 삭제예요. 관리자 권한으로. 그럼 누가 지운 거예요? 모르죠. 근데 로그엔 남아있을 거예요. 삭제 명령 내린 계정이. 민석은 공구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여기 외주일 뿐이에요. 잠깐만요. 유진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 유리문이 열렸다. 통제실 책임자 박태식이 들어왔다. 그는 민석을 봤다. 그리고 유진을 봤다. 시선이 천천히 둘 사이를 오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가가 미세하게 굳었다. 점검 끝났어요? 태식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네. 이상 없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챙겼다. 그럼 나가주세요. 민석은 유진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서버실을 나갔다.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다. 태식은 문을 닫고 유진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 1m. 가까웠지만 위압적이지 않은 거리. 그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봤다. 여기 왜 들어왔어요? 물 마시러 지나가다가요. 출입 제한 구역인 거 알죠? 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는 없었다. 그는 서버렉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요즘 이상하게 자꾸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던데.
CCTV 기록이 왜 그렇게 궁금해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식은 그녀에게 한 발 더 다가왔다. 이번엔 거리 50cm. 유진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괜한 오해로 스스로 입지를 좁히지 마세요. 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다. 여긴 보호시설이에요. 유진 씨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고, 우리가 기록을 관리하는 건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럼 왜 11분을 지웠어요? 태식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지운 게 아니라 저장 안 된 거예요. 기술적 문제. 이미 설명들었죠? 근데 로그에 AUTODELET 문구가. 그만하세요. 태식의 목소리가 잘렸다. 그는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다. 더 캐묻지 마세요. 이건 경고예요. 그는 서버실 문을 열고 유진이 나가길 기다렸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나섰다. 태식은 문을 닫고 내부에서 잠갔다. 유리 너머로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서버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유진은 최민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시설 내부 연락망에 그의 번호가 등록돼 있었다. 외주 기사 비상 연락처. 로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흘 후 유진은 시설 게시판에서 공지를 봤다. 서버 점검 업체 변경 안내. 3월 20일부로 외주 계약 종료. 최민석의 이름은 더 이상 연락망에 없었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스프링클러 옆 적외선 센서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생각했다. 11분은 지워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록하지 않은 거였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시설 안에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창밖으로 보이는 외벽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렌즈는 주차장을 향했다가 다시 건물 쪽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커튼을 내렸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시설 생활 안내 책자가 있었다. 그녀는 맨 뒷장을 폈다. 시설 내 권한 체계 및 관리자 연락처. 박태식, 통제실 책임자. 관리자급 권한 보유. 유진은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다. 이제는 기록을 찾는 게 아니라 기록을 만든 사람을 찾아야 했다. 유진은 자신의 수면 기록을 열었다. 시설은 모든 보호 대상자에게 생체 측정 팔찌를 지급한다. 심박수, 수면 단계, 활동량. 모두 자동으로 기록되고 매일 아침 앱으로 전송된다. 유진은 3월 15일 밤 데이터를 확대했다. 오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그래프가 평평했다. 심박수 72. 활동량 최소. 하지만 수면 상태는 아니었다. 휴식 구간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런데 8시 42분부터 53분까지 그래프에 미세한 끊김이 있었다.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은 구간. 11분. 유진은 손가락을 멈췄다. CCTV만이 아니었다. 생체 기록도 같은 시간대에 공백이 있었다. 팔찌가 고장났을 리 없다. 그 전후로 데이터는 정상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을 떠올렸다. 복도를 걸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창문 앞에서 멈췄다. 가로등이 희미했다. 주차장에 차 한 대. 그리고 그 다음이 흐릿했다. 거주실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켰다. 그 사이가 매끄럽지 않았다. 마치 영화 필름이 한 컷 건너뛴 것처럼. 유진은 눈을 떴다. 손끝이 차가웠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곳에 있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유진은 심리 검사를 받았다. 상담사는 이선영이 아니었다. 외부에서 온 전문의였다. 그는 유진에게 간단한 질문들을 던졌다.
최근 기분, 수면의 질, 불안 수준. 유진은 모두 보통이라고 답했다. 요즘 기억에 혼란을 느낀 적 있나요? 유진은 잠시 멈췄다. 어떤 의미로요? 예를 들어, 분명히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록엔 없다거나, 또는 그 반대라거나. 가끔요. 전문의는 태블릿에 뭔가 입력했다.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불안하죠. 기록을 믿어요? 아니면 기억을 믿어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전문의는 미소 지었다. 둘 다 완벽하진 않아요. 기록은 조작될 수 있고 기억은 왜곡될 수 있죠. 중요한 건 어느 쪽에 더 의지하느냐예요.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유진을 똑바로 봤다. 유진 씨는 지금 기록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게 불안의 원인이에요. 근데 기록이 틀렸다면요? 틀렸다는 증거가 있나요? 유진은 입을 다물었다. 전문의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기억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선 뇌가 빈 공간을 임의로 채우기도 해요. 그게 진짜 기억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론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경고였다. 유진은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녀는 3월 15일 밤 자신이 지나갔던 그 복도를 다시 걸었다. 계단을 올랐다. 창문 앞에 섰다. 가로등은 여전히 희미했다. 주차장엔 차가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렸다. 복도, 계단, 창문, 차, 그리고 거주실 문. 그 사이에 뭔가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다. 유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생활 지도사였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사람. 그는 그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복도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유진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걸음은 빨랐다. 마치 그녀를 피하는 것처럼. 그날 밤 유진은 다시 생체 기록을 열었다.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모든 수면 데이터를 스크롤했다. 대부분 정상이었다. 하지만 3월 15일만큼은 아니어도 미세한 공백이 몇 번 더 있었다. 2월 28일 오후 7시 10분부터 15분까지 5분 공백. 3월 8일 오후 9시 33분부터 38분까지 5분 공백. 그리고 3월 15일 11분 공백.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유진은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다. 외벽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렌즈는 그녀의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다. 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3월 15일 밤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 아래 천천히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복도를 걸었다. 계단을 올랐다. 창문 앞에 섰다. 주차장을 봤다. 차가 한 대 있었다. 그리고 펜이 멈췄다. 유진은 그 다음을 떠올리려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그 부분만 지워버린 것처럼. 그녀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기억을 의심하는 순간 상대가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전문의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유진은 노트를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의 스프링클러를 바라봤다. 적외선 센서가 희미하게 깜빡였다. 밤 10시 37분. 복도 센서 등이 켜졌다. 유진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희미한 기계음이 들렸다. 아마도 서버실. 누군가 그곳에 들어간 것 같았다. 15초 후 불이 꺼졌다.
유진은 눈을 감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결심했다. 기억이 믿을 수 없다면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내일부터 그녀는 모든 것을 직접 기록할 것이었다. 시간, 장소, 사람.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는 손을 뻗어 책상 위 노트를 다시 꺼냈다. 맨 앞장을 펼치고 또박또박 적었다. 3월 21일. 오늘부터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시스템 초기화는 내일이었다. 유진은 게시판 공지를 다시 읽었다. 정기 시스템 점검 및 로그 초기화 작업. 3월 25일 오전 2시 6시. 일시적 서비스 중단. 매 분기 한 번씩 있는 일이었다. 모든 임시 파일과 백업 로그가 삭제되고 서버는 깨끗한 상태로 돌아간다. 11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었다. 유진은 복도를 걸으며 천장의 카메라들을 하나씩 세어봤다. 총 12대. 모든 각도가 겹쳐져 있었다. 사각지대는 없었다. 그녀는 서버실 앞에 멈춰섰다. 유리문 너머로 서버렉이 보였다. LED 표시등들이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최민석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다. 로그엔 남아있을 거예요. 유진은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 안에 작은 USB가 있었다. 민석이 점검 중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서버 옆 책상에 놓여 있던 것. 그 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임시 백업. 삭제 예정. 그녀는 그걸 가져왔다. 밤 11시. 유진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았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BACKUP315. 로그 용량은 작았다. 텍스트 파일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유진은 화면을 멈춰 세웠다. RECORD PAUSE AUTHORIGD. 녹화 중지. 승인됨.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린 사람. PARKT. 박태식. 11분은 삭제된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녹화되지 않은 것이었다. 누군가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비워뒀다. 유진은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두려움도 아니었다. 명확함이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11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이 보호를 위해 지워진 게 아니라는 것. 그건 통제를 위한 선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이선영을 찾아갔다.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선영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과 유진 사이 45도 각도. 무슨 일이에요? 질문 하나만 할게요. 유진은 천천히 말했다. 목소리는 평평했다. 3월 15일 밤 제가 어디 갔었나요? 선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화면을 보지 않고 유진을 똑바로 봤다. 무슨 말이에요? CCTV 기록이 11분 동안 없어요. 생체 기록도 같은 시간 비어 있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녹화를 멈췄어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진은 계속했다. 저 그날 어디 갔어요? 누구 만났어요? 아니면 제가 뭘 했어요? 선영은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다. 유진 씨, 이건 유진 씨를 위한 거예요. 뭐가요? 몇몇 기록은 보호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일부 구간을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공개요? 저한테도요? 네. 유진은 한 발 앞으로 다가갔다. 그럼 제가 그날 뭘 했는지 선영 씨는 알아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말해줄 수 없어요. 유진은 그 대답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상담실을 나왔다. 복도는 여전히 밝았다.
카메라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날 밤 시스템 초기화가 시작됐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노트북 화면을 지켜봤다. USB 안에 로그 파일을 복사해뒀다. 그녀는 그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개인 계정, 시설 밖 저장소, 오전 2시, 복도 불이 모두 꺼졌다. 서버실에서 희미한 팬 소리가 들렸다. 시스템이 재부팅되고 있었다. 유진은 창밖을 봤다. 외벽 카메라에 빨간 불이 꺼져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다. 3월 24일. 나는 11분을 되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지워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중요한 건 앞으로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유진은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외출 신청서를 제출했다. 목적 도서관, 사유개인 학습. 이틀 후 승인 알림이 왔다. 유진은 시설 정문을 나섰다. 3주 만이었다. 햇빛이 밝았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뒤를 돌아봤다. 시설 건물이 멀어졌다. 외벽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도서관에 도착해 유진은 컴퓨터 열람실에 앉았다. 클라우드에 접속했다. 백업 파일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열지 않았다. 대신 새 폴더를 만들었다. 기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그 안에 오늘 날짜로 첫 문서를 만들었다. 나는 오늘 스스로 선택했다. 지워진 과거를 쫓는 대신 지워지지 않을 미래를 준비하기로. 유진은 저장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꺼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도서관 창밖을 봤다.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를 기록하지 않았다. 유진은 작게 미소 지었다. 보호는 감시가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기억은 기록보다 강해야 한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도서관을 나섰다. 햇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누구도 그 그림자를 지울 수 없었다.